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국세청이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요? 이번 주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제도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 먼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세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바뀐 내용들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어느덧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좀 저희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2023년도 연말 정산 때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바뀌는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즉 이제 환급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포인트만 짚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그 도서 공연 아니면 영화 관람료 등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만약에 사용한 금액이 있다. 또 그리고 대중교통비 등의 공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해서 최대 2배까지도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항목별로 약 100만 원씩 적용되던 한도 금액이 이제 3개 항목을 통합시켜 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을 한도로 계산시킨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내가 대중교통으로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다 싶어 하더라도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300만 원 전체 금액을 한도로 해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공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손자 손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선 가정의 경우에는 손자 손녀에 대한 직계 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었던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바뀌어가지고 자녀 세액 공제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의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자가 아닌가, 그리고 올해부터 200만 원 한도 금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뭐 자가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월세로 집을 이제 좀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집주인이 이제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전입 신고도 못하고 월세만 내고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럴 때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가 문제가 많이 돼서 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 영수증 항목에 주택 임차료 거래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혹시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공제 금액에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쉐어하우스가 있는데 이 쉐어하우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좀 첨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요즘 맞벌이 부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유리한 인적 공제를 좀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호사님? 네, 이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아니면 자녀 등 부양가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공제조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개설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내가 부양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을 다 반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정세액에 대해서 증감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를 자동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올해부터 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많이 늘었죠.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요즘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도입하려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 원이다 보니 스톡옵션 행사할 때마다 많은 소득이 잡혀서 이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스타트업은 스톡옵션 보고서 자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이익이 좀 많이 반감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스톡옵션에 따른 이익이 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별로 비과세할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까지 있기 때문에 회사 한도도 또 체크를 해서 스톡옵션 행사 중에 회사랑 조금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세무사님께서 또 내년부터 또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도 있는데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올해 걸 가지고 2월 달에 신고하셨을 때 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24년도부터 적용되는 3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15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았을 수 있는데 이제는 2024년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일부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및 산후조리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총급여의 한도가 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자녀 혜택과 비슷하게 이제 그 육아,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혜택이 늘어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공제된 주택의 요건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택의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서 실제적으로 아마 공시지가가 5억 원인 주택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1억 원이 증가해서 6억 원 이하까지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이제 확대가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급 금액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연말정산 혜택뿐만이 아니라 불이익 받을 부분까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더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개정되는 내용부터 또 유의할 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